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은 오늘 파견검사 일동 명의로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입장문을 제출하고 검찰청으로의 원대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과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유예기간 1년을 둔 만큼 시행은 내년 10월부터인데 아직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입장문에 참여한 파견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기여한 자신들의 공로를 강조하며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청 폐지 반대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한 셈인데 여당에서는 사실상의 항명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의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게 된 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늑장조사와 출장조사, 비공개 소환, 불기소 등 김건희 의혹 수사를 두고 숱한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반발이 거셉니다. 그러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실은 참담하지만 앞으로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을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했습니다. 평광현 기자입니다. 현직 검사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검찰 지휘부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방향키를 쥐는 대검이 그저 조용하다며 수뇌부가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은 대검이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뇌부를 직격한 건데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상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법 통과 이후 두 번째 사직글입니다. 앞서 퇴직검사들 모임인 검찰 동우회를 비롯해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등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 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구성원들의 전자메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3장 분량의 서신이 발송됐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청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개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당부 서신까지 보내며 조직 달래기에 나섰지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반발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 현직 검사들로 이루어진 검찰 동우회 여기에서 또 입장문을 냈어요. 반발하는 입장문. 잠깐 좀 볼까요? 자, 검찰 동호회 입장문입니다.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
이번에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네, 뭐 헌법 이런 단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일리 있는 얘기 같고 점잖은 얘기 같죠.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입장을 냈어요. 네. 어차피 다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헌법 제96조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96조를 보면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네, 이건 뭐 무식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헌법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근거로 해요.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수사권은 헌법이 검찰에게 보장하는 권한이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위헌 신청했다가 그거 깨졌어요. 네. 깨졌어요. 헌법상의 수사권이 항상 검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라 아까 법률로서 정하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란 말이 헌법에 나와요. 네. 검찰총장이란 말이 헌법에 헌법 나오지만 89조. 예, 나오지만 그거는 그냥 공소청이 만들어지면 공소청법에 헌법상의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본다. 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명칭의 문제일 뿐이고요. 저기 아까 동호회 입장에는 게 제일 그 검찰들이 내세우는 거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는 없어요. 최욱은 준 슈퍼스타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슈퍼스타지. 아 그래요. 그냥 슈퍼스타지. 준이 어디 있어? 없습니다. 준 쓰는 거는 보통 어쩌냐면 억지 부릴 때 준 억지 부릴 때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법부처럼 독립기관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은 뭐냐면 행정부의 법무부의 외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벗어나려고 자꾸 준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헌법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그냥 모르는 사람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보태면 특검이 가동될 때마다 특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냈어요. 그때마다 헌재가 반복적으로 최순실도 냈었거든요. 아, 윤석열이 특검 할 때. 네. 그때도 냈을 때도 헌재가 거듭거듭 판단한 게 검찰이 수사하라고 헌법이 돼 있지 않다. 검찰이 기소하라고 헌법이 돼 있지 않다. 이건 입법사항이다라고 한 7, 8번 그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형사소송법 만들고 할 때 그 회의록 보면은 원래 검찰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경찰이 워낙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네. 한시적으로만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특히나 이 검찰 동호회가 저렇게 뭐 넥타이 메고 저 헌법 운운하면서 저런 이야기 하는데 네. 검찰 동호회 회장이 한상대인데 이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한상대는 윤석열의 계엄 해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한 게 딱 드러나 버렸습니다. 통화했어. 오. 계엄 직후에.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상대하고 윤석열이 수차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윤석열 구속 취소 청원을 동호회 회원들한테 독려까지 합니다. 얘 내일 한번 풀어도 줘야 되지 않겠냐고. 너네 동의 좀 해줘라 다들. 그런 다음에 풀려났지 네, 또 네. 말도 안 되게 풀려났지. 그러고 나서 이 한상대는 회원들에게 고맙다고 문자도 보냈어.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동호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석방 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란 동호회예요. 내란 네. 동호회.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 헌법을 운운하냐 이겁니다. 저는. 내란 동호회. 야, 야,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와. 근데 심지어 얘랑 윤석열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 맞아. 그래요? 옛날에 맞아요. 안 좋았어요.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한상대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했었어. 헌법의 취지가 네. 뭐고를 떠나서 그냥 검찰 출신이고 이해가 우리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일원인데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정말 검찰 역사 70년 만에 대통령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헌법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계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 동지, 우리 식구가 감옥 들어가 있어 풀어줘야 돼 이거예요. 아니야. 검찰이라는 가문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그게 의리가 아니라 의리가 아니야. 다 결국 돈이야 그냥. 그것도 자신들의 카르텔. 사업적 이해관계. 예.
그게 유지가 돼야 돈이 따르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예. 깨지면 안 되거든. 가문이 빛나야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먹고 있어요. 살죠. 맞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지난 26일에 이제 본회의 통과 다 했고 예. 그러면서 78년 만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된 거죠. 예, 그렇죠. 그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은 좀 불안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어떤 대응 예. 혹은 검찰 출신들의 대응 요거 좀 짧게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노만석 지금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대행이죠. 검찰 구성원들한테 서신 보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 검찰 동우회 네. 여기도 지금 입장을 낸 게 있는데 내용 보면 다들 뭐 위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한마디로 하면 위헌은 본인들이 해왔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헌법을 유린한 건 검사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들의 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할 때 거기 나왔던 최재현 검사, 박상현 검사의 그 증인으로서의 태도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박상영은 눈을 째려보면서 위압적인 자세를 계속 대하고요. 최재현은 까불고 있네 이런 식의 말이 그냥 쏟아 나올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검찰의 일반적인 지금 상황일 텐데요. 본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죠. 특히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대들면 내가 중간에 옷 벗더라도 나가면 정관예우 받으면서 대형 로펌 가서 평생 먹고 살 거 다 벌 수 있는데 니들이 나 건드려봐야 뭐가 있겠니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영웅이 되고 싶어서 날뛰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영웅이라는 게 이제 검찰 조직 안에서요. 그렇죠. 검찰 안에서만 영웅이 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실제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가장 평검사 중에 하나 그 라인에 있는 걔한테 야 네가 혼자 했다 그래. 걔가 나가서 혼자 했다 그래요.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똑같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승진시켜줍니다. 징계는 경징계 때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정말 문제가 돼서 옷 벗으면 좋은 로펌 가서 떼돈 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한 검찰에서 벗어난 지는 오래됐고 검찰 조직 안에만 충성하면 윗선에 잘 보이면 검찰 동호회에 있는 선배들이 다 먹여 살려준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그 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이게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 출신들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검찰 동호회잖아요. 전체 검찰에 몸 담았던 모든 검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도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오히려 검찰이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외청 공무원이거든요. 네. 저는 그냥 지금까지 참 왜곡된 역사가 있었다는 게 사실 사법부의 하나인 법원, 사법부 그 자체인 법원과 똑같이 대검찰청이 있는 것도 사실 웃겨요. 대소방청은 없잖아요. 대경찰청도 없는데 대검찰청이 있는 것도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검사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분이 잘 없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그 법무관으로 있을 때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저한테 혼내실 때 대한민국 검사가 뭐로 보여? 말하면서 이렇게 혼내시는 분도 있었는데 뭘로 보여? 그런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더 요직으로 가서 이제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가 그것을 방증하는 거죠. 얼마나 내부 문화가 돼 있었는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좀 언론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검찰 동호회라는 곳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곳인가를 함께 설명해 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그 석방이 됐을 때, 구속기소돼 석방됐을 때 회원들한테 문자 돌리고 여러분 덕 되게 잘 된 겁니다라는 3월달에 그랬죠. 한번 풀려났을 때 문자 보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검찰 동호회가 그동안 주요 건들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왔던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창수 당시 지검장 탄핵 얘기 있을 때였습니다. 현 혼란스러운 전국의 화근이자 근원 이런 메시지를 돌렸던 곳이 검찰 동호회거든요. 이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이런 것이다. 위헌을 운운하며 검찰청 폐지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준다면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입법조사처에서 입장 낸 게 있습니다. 위헌 아니다.
예, 맞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까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험 본 이후로 헌법 책을 공부를 안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로스쿨 체제에서는 검사 시험에 헌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점 받을 때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에 헌법이 들어가지 검찰 시험에 헌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헌법에 검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헌법기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해괴망측하게 헌법에는 국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민이 헌법기구입니까? 헌법에 이름 나오면 헌법기구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동호회, 검찰 동호회 자기들이 뭐예요? 은퇴한 사람들 모임 아닙니까? 다른 조직들, 뭐 소방 동호회 뭐 이런 분들 나가서 동네에서 봉사활동합니다. 본인들이 뭔데 그 입법기관에 대해서 위헌이네 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수 두고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권고드리지만 조용히 그냥 친한 분들 나가서 골프나 치시든가 뒷방에서 고스톱이나 치시지 뭔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 오만 방자함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자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용으로 보이는 그런 학회 골프 모임에 저도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다리를 많이 걸쳐 있네. 그분들이 거의 공유하고 있는 인식은 동호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 현직 검사들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그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이제 나오신 정관 검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그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그렇게 괴리됐던 것들이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대중에 공개돼서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에 불과하다. 원래 저래 왔다. 네. 변호사님 계시지만 헌법 전문 10장 130조 부칙 6항 그 어느 곳에 봐도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죠. 검사라는 게 이제 12조와 헌법 제 12조와 16조의 검사 영장 청구 요것만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국무회의 승인을 거친다는 조항이 아마 89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러면 헌법기관이냐? 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총장은 헌법기관이냐? 말도 안 되는 지금 견강부회라고 그러죠. 전혀 엉뚱한 걸 갖다가 자기가 어깨에 갖다 붙여놓고 자기 적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과연 그런 분들이 지금 검찰 동호회 변호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변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호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목소리 크면 잘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굉장히 시끄럽게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찰은 헌법기관이다.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과 여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위헌 행위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비슷한 얘기 지금 몇 주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목소리는 나오고 있더라라는 부분이었고요. 검찰들도 뭐 난립니다. 그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죠.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검찰의 폐악질에 질리고 질린 우리 국민분들 이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요. 위헌 법률이라면서 또 뭐 반대를 하고 막 나섰습니다. 헌법 소원까지 진행하겠다. 이 정도 반발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기 본성 속이겠습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권력과 유착해서 자기의 이권 또는 자기의 권력들을 가져왔던 그 단맛이라고 하는 걸 전혀 제가 볼 때 놓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니들이 한 일 있잖아. 니들이 한 일을 반성하지 않는데 그렇죠. 국민과 입법부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려고 하는 행위를 국민 또는 입법부가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바로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수사랑 공소기관들을 계속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바꿔가는 딱 10년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입법부가 막 논의를 해서 그래? 그렇다면 만약에 사기나 금융범죄라는 조직적 범죄가 많아. 그럼 여기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 또는 공소권과 수사권을 그 영국 경찰이 가졌거든요. 맞아요. 경찰이 가지니까 문제가 많아. 분리하자. 이런 식을 통해서 시대에 맞게 국민의 요구에 맞게 아니면 효율성에 맞게 바꾸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니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안 되겠어. 분리하겠어. 라고 해서 그 법을 만들었더니 그 짓을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와서 그것이 위헌이라는 중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뭐 뒤에 위헌 내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싸움은 딱 두 가지다. 12월 3일부터
5월 달까지는 소위 이 국민주권과 내란 세력의 싸움이었다면 그 6월 달 정권 교체가 된 다음부터는 국민주권 대 기득권 카르텔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오고 이런 준동들은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던 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밀어붙여야죠. 정말 국민주권이 이겨야죠. 네네. 저도 발악이라는 표현에 한 표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써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이죠.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폐지의 심각성,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번 일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이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니까 검찰청 폐지는 의료보험을 없애고 사보험으로 바꾼 것이다.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이 뭐랄까 한동훈 유튜버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문구를 쓰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혹하게끔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이정주 기자님은 코멘트를 하신다면.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분은 그 거제 민생 탐방 가시잖아요. 예, 치킨도 배달하고 그러시더만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머릿속은 거의 도곡동 본인 여기 서울에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내려가서 무슨 거제 통영 김준이 이렇게 민생 탐방하면서 뭐 자영업자도 알아보고 하는데 아니 가서 하는 얘기는 다 중앙정치 얘기예요. 물론 뭐 할 수 있죠. 근데 갔으면 거기서 현안에서 느낀 걸 좀 얘기해줘야지. 거제 가서 말할 걸 굳이 뭐 검찰청하고 대법원장 얘기를 거제 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현안 얘기 안 하고 이분이 그래서 아직은 이 버릇을 못 버린다. 머릿속에 그런 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무슨 사보험 이런 거 비유하셨는데 이 비유도 이상하죠. 그래서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지금까지 그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에서 김건희만 그 특별 요양해줬어요, 그러면? 헌재 수사이시고? 김건희만 건강보험 100% 적용해서 무슨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건강보험료 한 달에 30만 원씩 뺏어가고 혜택은 막 10만 원밖에 안 주면서 김건희는 뭐 5만 원도 안 낸 사람한테 500만 원씩 주더만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핸드폰 다 뺏고 의사들한테 김건희 감기 걸리면 대학병원 모시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국가 운영이 이렇게 해오니까 사보험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그럼 차라리 사보험이 낫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낸 만큼 하니까. 비용의 문제죠, 결국은. 사보험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비용의 문제지.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입장들. 본인 법무장관이고, 본인 검찰총장, 그러니까 할 때, 본인 법무장관 할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왜 가만히 뒀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최은수 장모 사건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 재임 기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무혐의 처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좀 물어보니까 검찰 쪽에 이게 입장문에 이제 이름 올린 사람이 법무장관 8명이고 총장은 7명인데 뭐 김종구, 송정호, 김경한 장관 그리고 송광수, 김종빈, 한상대 등 총장인데 이 법조계 이제 싹 전화 돌려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지금 무슨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근데 그 검찰 동호회 같은 경우는 그때 심우정 총장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막 그랬던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때 71년 만에 일어난 구속 취소를 이거 구속 취소 해야 된다고 독려하고 그랬던 집단 아닙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도 뭐 우리가 이제 법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내란 동조한 거예요, 거의. 뭐 사람들이 보기에 모르겠으나 심정적 동조. 심정적으로는 거의 동조한 거죠. 구속 취소를 어떻게 해줍니까? 3월 8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총장이나 뭐 전 이 장관들이 하는 짓이 결국은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구하는지 그 근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논리도 안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뭐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청 폐지가 뭐 문제가 있고 이러면 자기들이 대안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황제 수사, 최은수 무혐의 조사, 검찰 자기들 예를 들면 본인들 지금 사시 출신 카르텔 있을 때 일어나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그런 사건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단 그 얘기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그냥 복수하려고 검찰청 폐지한 게 아니에요. 전례들이 있거든요, 전례들이. 대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그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들이 쓰고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까딱하면 위헌 프레임으로 뭔가 이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고 이게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 주는데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 있잖아요. 파견 검사들.
그러니까 이게 원소송청으로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얘기에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40명 중에서 절반 가량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특검 내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시잖아요. 실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초창기부터 많이 했었었고 그때마다 특검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 한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고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다 이랬는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런 마음들 많이 갖고 있고 그때 이제 욕을 얻어먹은 것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들이 왜 니네는 거기 가가지고 지금 딴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렇죠? 내 말이 맞죠. 게다가 다른 검사 동료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리고 니네가 지금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와가지고 뭐라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내란 특검에서도 그래요. 이게 김건희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란 특검에 있는 그 검사들, 파견 검사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특검 보나 윗사람한테는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좀 따로 모여서 뭔가 얘기 좀 하고 대책회의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방에 나 빼고 새로 따로 모인 것 같은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보한테 이제 알려지거나 특검한테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 대책회의하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굴욕적이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게 나왔죠. 아니 그럼 지금 그런 분위기가 특검이 해야 할 일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겠느냐? 줄 수 있죠. 왜냐하면 특검에 이제 파견 검사들이 있고 변호사, 법조인들이 가서 이제 수사관 역할을 하는 건데 거의 그 실무에서 주축을 하는 건 아무래도 수사를 보통 때 이제 해왔던 검사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유지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절이 생기고 업무 해태가 생기면 아무래도 차질이 이 현상이 사실이라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는 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 목록이 16개인데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는 전면에 나와 있는 것 본인들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90% 이상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예를 들면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갖고 있는 이 사건을 실체적으로 파헤쳐야 되는 부분과 특검이 지금 진도를 빼놓은 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너무 가지수가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냐 그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서기관 신병 처리하고 난 다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스탑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애초부터 이 특검 출발할 때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게 노아의 방주설이 있었어요. 일단 방주? 거기 가 있어야 된다. 그래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 있어야 일단 이 정권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 찍힌다. 해체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된다. 뭐 도모를 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폭풍과 해일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안락하게 버티다가 너 나 조직은 다 망가지고 지금 다 없어지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이제 검사동일체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뭐 지금 그런 분위기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의외로 보면 수사 단계에서 보면 최상병 특검팀이 굉장히 빨리 확보한 증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 인력도 적고 규모도 작고 물론 뭐 사건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단순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김건희 특검의 어떤 분위기가 군 중심으로 이제 또 법무 그 라인들이 꾸려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보면 초반에 막 했던 수사들 보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잡아왔잖아요 이기영 어쨌든. 근데 진도가 나가는 게 없어요. 이종호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특검이 상당히 구멍이 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그리고 영장 발부율도 되게 낮아요. 상대적으로. 보통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발부율이 뭐 99%라 그러잖아요. 여기 25% 기각률을 보여줘요. 기각률 자체가. 그리고 실제 구속 심사 같은 거 했을 때도 많이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 이게 돼야 되는데 거기도 전부 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이 좀 삐걱거리는 게 되게 많은데 워낙 일이 많고 워낙 잡스러운 것들이 많고 근데 아까 최혜병 특검 얘기했지만 최혜병 특검은 이미 재판에서 막 거의 대부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워낙 군 문화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 속도를 낼 수가 있죠. 근데 거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고 내란 특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우리들이 보기엔 되게 시원하게 잘하고 윤석열 잘 잡아내기는 맞는데 검사들 라인에서의 또 지휘력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충성도 높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좀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특검부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데 거기도 노상원이라든가 김용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을 꽉 다물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좀 락 걸렸어요. 진행이 더 안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이번에 심우정도 데려다가 뭐 하고 그다음에 박성재도 했지만 검사들이 워낙 세게 거기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지 못해. 왜 어차피 자기네들 사람들인데 그럼 아무리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양쪽에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서는 특검법 개정해가지고 더 뭐 인원도 확충해주고 뭐 그 시간 늘려주고 이거 하지 마라. 차라리 우리는 그냥 시간 모자라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은 어쩌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달 정도 연장하는 거 이 정도로 좀 막고 있는 거죠. 야 이러면 그 국민들의 기대치를 이 특검이 마무리가 될 때 뭐 공소는 유지해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이제 검사 출신들이 특검을 대하는 태도들 앞서 뭐 박상용 검사나 최재형 검사 얘기도 잠시 했지만 이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인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말 끝내주죠 그 사람은.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그 지하로 개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맞아요. 나올 때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랄까요? 당신네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게 뭐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박성재가 똑같은데 내가 검사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걸 조서를 내가 이걸 날인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심지어 날인도 안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가 하는 게 이게 조사냐? 뭐 누군 조사 안 해봤냐? 뭐 이 태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말투가 그렇습니까? 네, 말투 원래 딱 김한이랑 똑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제 그 정성호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이것은 검찰이 반발할 일이 아니라 왜 오늘날 이런 그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할 일이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 동호회가 나섰습니다. 예, 검찰 동호회가 나서서 이게 납득할 수 없다. 반발하고 있어요. 의원님도 검찰 동호회 회원. 저는 이제 검찰 동호회 나도 검사 출신 나는 검찰 동호회가 안 들어져 있더라고요. 왜요? 왜 안 들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뭐 제가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도 않으니까 관심 저는 아무튼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닌데. 예. 아니 모두가 다 들어가 검찰 출신 모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동호회는 다 들어가 검찰이면 다 시켜줘. 저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아닌데. 참 기가 막히네요. 예. 지금 검찰 동호회가 폐지된 검찰청을 위해서 이런 말을 이제 뭐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러면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가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한 정권의 전념을 놓아서 할 때는 왜 입을 닫고 있었냐 이것입니다. 예? 정말로 진정으로 검찰을 사랑한다면은 검찰이 잘못길을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무슨 소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지금 동호회에서 검찰청 폐지한 게 헌법에 위반돼 법률 위반돼 한다는 것은 참 아전 인수식격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 노만석 차장도 이게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죠. 위헌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란 존재, 검찰청이라는 기구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헌법에 명시된 게 아니에요. 검찰청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 동호회에서 주장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뭐 위헌이라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헌재에서 그렇죠. 수용하지 않을 거다.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헌법 위반된다는 게 영장을 청구할 영장 청구권, 압수,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산다. 주거지의 압수수색도 검사가 신청 영장이 한다는 규정. 그리고 검찰총장 국민의 심의를 받는다. 이 규정을 가지고 검찰청 존재가 입법 사항이 아니라 헌법 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수처에서 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수처 검사도 영장을 신청한다니까 그렇죠. 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거는 헌법이 말하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이것은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강제수단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법의 검사를 의미한 게 아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예. 누군가가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를 검사로 표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고 예. 또 하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그 조항 자체가 그 사람의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의 의미가 아니다. 네. 헌법기관이 되려면은 국회, 뭐 대법원, 네. 헌법재판소 같이 그 구성이 예. 헌법에 나와야죠. 뭐 헌법재판관을 몇 명을 임명한다 이런 규정이 나오고 임명은 어떻게 한다는데 검찰총장은 누가 된다는 규정이 하나도 안 써져 있고 예.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비슷한 논리를 많이 했으면 대학 총장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예. 그럼 대학 총장도 헌법기관이냐? 그럼 거기도 아니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목리 아닙니까? 목리. 목리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는 거지 지금.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네.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얄팍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 결정이 난 사안이고 예.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검찰이 더욱 쓸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검찰 동호회에서 제대로 하려면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검찰 동호회가. 네. 예. 통렬한 반성을 하고 이제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이 수사권만 했을 뿐이지 기소권이 남아 있고 네. 영장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에요. 예. 제대로 된 검찰 동호회라면은 검사에게 주어지는 영장 청구권, 네. 기소권, 공소 유지권 이거라도 국민의 편에서 앞으로 잘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예. 이런 메시지를 내야죠. 그래야 정상인데 이 네. 사람들은 요만큼이라고 자기들에게 기득권에 침해가 될 만한 것들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반발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도 그렇죠.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일도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네. 검찰 동호회나 노만석 차장 일이게 하는 게 립서비스 아닌가 생각이 돼요. 립서비스. 누구를 향한 립서비스입니까? 보수와 예. 그 검찰 조직원과 검찰 오비들 향한 검찰 오비.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나는 할 말 했다 그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나는 이 정도까지는 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뭐 참새가 죽어도 째가고 죽는다고 나도 할 말 했다는 것 같아. 이런 쇼하지 말고 예. 진정으로 의사였다면 우리 노만석 차장도 네. 검찰 동호회도 자 그나마 국민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장 청구권 그다음에 기소권 네. 공소유지권을 또 형 집행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국민의 편에서 이제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이 권한을 잘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맞는 것이죠.